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어제도 코스닥은 상승을 하고 코스피는 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도 시장이 또 강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기준에서는 어제 오늘 연속적으로 코스닥보다 좀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서 코스닥은 오늘 오랜만에 다시금 거래 대금을 10조를 회복을 하면서 지수적으로는 1%대 상승 좀 나왔죠. 사실 장중 한때 상승 종목 수가 1000개를 좀 넘어가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오장 들어서 사실 지수는 올랐는데 하락 종목 수는 조금 늘어나는 모습인지라 거래 대금이 늘고 하락 종목 수가 늘어났다. 이 부분은 쏠림이 엄청나게 심한 시장의 흐름이었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서 시장 자체가 우상향을 하긴 하지만은 시장이 지금 특정 섹터와 종목에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포커스가 한두 종목에 몰리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구나. 그런 장세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우상하고 있는 종목과 시장의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종목 혹은 독보적인 기술력이라든지 뭔가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더더욱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지금의 시장은 돈 벌기가 너무 좋은 흐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자동차 부품과 전기전자 반도체와 2차전지 내에서 잘만 고르게 된다면은 1%도 괜찮고 2%도 괜찮고 10%도 괜찮고 혹은 상한가도 먹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은 시장 흐름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조정을 대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조정을 대비한 것도 중요한데 지난번에 이제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향하고 있고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군들은 사실 지수가 조정이 와도 그렇게 많이 밀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그러한 종목군들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증시가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경기 침체가 와도 성장이 보장이 되고 시장에 대안이 없는 섹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고 있는 산업은 경기 침체에 더 확장을 하고 더 경쟁 상대에 대비해서 월등한 아웃퍼폼을 내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이 됐을 때는 그러한 회사들은 더 커져 있고 더 강해지고 더 위대해지겠죠. 그런 게 주가에 선반영이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발상과 생각의 유연함을 우리가 장착을 하지 않으면은 주식이 올라가는 이 지수의 상승 구간마다 매 순간이 저항으로 보이고 매 순간이 고점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강인한 마인드로 좀 이겨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전히 시장은 견조하고 이러한 추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단은 금리 동결이 미국에서 나온 이후에 이러한 부분을 시장에서는 차익 매물로 쏟아낼지 아닐지 이 부분만 일단은 체크를 하고 그때까지는 달려가 보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은 시장입니다. 네,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집중하셔서 시장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 계속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시장 수익 내기 좋은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거래대금 10조 돈은 터지고 시장은 좋은데 달리는 말만 주구장창 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장세는 어찌되었건 종목을 사서 수익을 짜낼 수 있어야 되며 2차전지가 끌고 반도체가 밀고 가는 시장, 사실은 이 안에서 이 주도 업종 내에서만 우리가 먹어도 저는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오전에는 상승 종목 수가 1000개가 좀 넘어가면서 하락 종목 수 대비해서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좀 많았는데요. 그때는 사실 지수가 좀 낮은 상태였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수가 올라가니까 하락 종목수가 좀 늘어나는 모습으로 좀 바뀌었는데요. 그 답은 코스닥 150에 있죠. 오늘 에코프로가 또 다시 한번 거래대금을 1조를 터뜨리면서 시장에 거래대금을 상당히 많이 끌고 갔습니다. 에코프로가 1조, 에코프로 BM이 5천억 정도 나왔으니까 두 종목이 1조 5천억의 거래대금 빨아갔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에코프로가 8%, 에코프로 BM이 5%, 두 합산 시총은 50조.
즉 50조가 지수를 또 끌어올렸으니 이 부분에서 지수에 영향을 미친 게 상당히 많았구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에코프로 전일 FTSE 영국 지수 편입에 대한 영국 글로벌 지수죠. 기대감이 좀 주가를 올렸는데요. 혹여나 또 돌파를 해버리면 단기적으로 이 2차 전지 섹터에 훈풍을 더해주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 고객 예탁금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시장이 빠져도 추가적으로 시장에 들어올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최근에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유가의 하락도 일조를 했을 것이고, 또한 국내 원달러 환율이 1350원대에서 지금은 1270원대까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요, 사실은 자동차 섹터가 힘을 많이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빠져 있는 구간에 자동차 섹터의 하락과 부품주의 하락이 깊어진다면, 이런 기회에 깊어진다면 자동차 부품주를 그때는 저는 좀 편입을 해볼 계획이고요. 각각의 이제 파트마다 생각을 달리하면은 구간 우리가 편입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냥 철저하게 IT 부품과 그러니까 반도체와 2차 전지 내에서만 돈이 강하게 돌고 있고, 뭐 서브적으로 이제 임용 섹터가 있는데 임용 섹터도 좋네요. 그냥 좋은 것 같습니다.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종목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FOMC를 앞두고 최근 시장이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그냥 달리는 말은 끝도 없이 올라가면서 기관과 외인들은 수익률 게임을 정말 신나게 하는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드는 좋은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 미 증시의 경우 테슬라가 12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 속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폭등하면서 기술주가 아주 좋았던 모습의 마감이 되었습니다. 우선 CPI 발표를 앞두고 1년 예상 물가의 하락이 단기적으로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과 유가 급락 등에 대한 영향이 도움을 주었다라고 보이며, 오늘 발표될 CPI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예상된 바 내일도 나쁜 흐름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수적으로 본다면 코스닥 기준 생각하기 나름인데, 지금의 구간을 엘리어트 파동의 5파의 완성 구간으로 본다면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 구간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유연하게 해야 됩니다. 올라가는 구간에 여기도 저항 같고 저기도 저항 같지만 생각을 바꾸면 여기가 뚫리면 천정이 뚫리는구나, 추세를 믿고 대응하자, 태세 전환으로, 그리고 리스크적 요인은 발생이 된다면 아마 그거는 시장이 신호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겠죠. 그리고 아직은 괜찮습니다. 국내 증시의 경우 장전 TSMC의 패키징 후공정 공장 세운다라는 이슈가 관련 후공정 장비주에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TSMC, 뭐 엔비디아 뭐 관련된 이슈로 좀 올랐던 프로텍과 레이저셀이 장 초반에 초폭등을 하면서 한 번 더 시세를 내줬고, 나머지 IT 반도체는 사실 좀 밀리면서 좀 마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적으로 대장주들이 존재를 합니다. DDR5에서는 아비코전자와 TLB가 기판 안에서, 그 다음에 HBM은 이수페타시스죠. 근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도 저는 이상하지 않은 자리구나 생각을 합니다. 좀 쉴 수 있겠다 정도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패키징 하나 마이크론, 이 종목 있는 거고요. 하나 마이크론, 그 밖에 이제 뭐 OLED 쪽에 APS라고 해가지고 주성 엔지니어링 종목이라고 또 보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후발 종목으로 뭐 여러 뭐 STI라든지 뭐 종목군들 좀 올라왔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내일 관심 정도권에서 두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IT 반도체는 신고가를 뚫고 강한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의 힘이 약할 것이고 반등의 폭은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라온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시장에서 수급을 만든 이 특정 주체도 그러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차트를 만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차트는 주식시장에서 거들 뿐 진정한 상승은 모멘텀이 있어야 발생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차트는 거들 뿐 모멘텀은 주가를 만든다라고 정의를 좀 내리고 싶고요. 자, 이어서 국내 증시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TSMC 후공정 이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서칭을 하고
지속 가능한 재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패키징 관련 종목군들 저는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뭐 특히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매집을 잘 한 상태에서 내일 특히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2차 전지 관련해서 에코프로의 FTSE 편입 이슈가 수급으로 화답하며 급등을 시키고 동시에 에코프로 비행까지 올라가면서 금일 지수 상승의 주 주체가 되었네요. 에코프로가 과연 돌파를 해줄지, 그렇게 된다면 에코프로만 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금 전체가 폭등하는 모습을 보일지 개인적으로는 고민입니다. 2차 전지 속 이수 스페셜 케미칼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상한가 정지가 들어가며 미친 폭등이 오늘도 연속이 되었습니다. 오늘 종가까지야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부분에서 내일 후발 종목군들이 급등해 줄지는 시가 이후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일단 시간 외에서는 장 초반에는 레이큰 머티리얼즈가 한 3%대 상승 좀 보이다가 이후 이수페타시스의 이제 관계 회사들이죠. 이수화학이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랐기 때문에 뭐 내일 또 이수화학이 오히려 쳐버릴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강했던 의료 AI 섹터, 당연히 눈신세 방향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까지 해서 음봉이 좀 3개 정도 나왔죠. 일단 방향성이 좀 꺾이는 흐름이라면 한 템포 텀을 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의용 아주 뜨거운데요. 즉 시장 상승 추세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장 막판에 시장에서 좀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안 좋은 종목이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백강산업의 횡령 이슈인데 사실 저도 이걸 봤을 때 악재 사이즈가 좀 무거운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눌림 포인트를 잡을 때 굉장히 좀 깊게 좀 잡아서 뭐 제 나름대로는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뭐 누적 수익을 좀 쌓아가면서 좀 매매를 좀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찌라시 방에서 한 바퀴 돌고 나서 급락을 한 이후에 HTS 나오고 뭐 이렇게 돼서 사실은 기사 없이 빠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핸드폰으로 뭐 이 종목만 보고 있을 때는 하는 순간에 엄청난 급락을 해 버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일단은 가슴이 좀 아픈 내용이고요. 일단은 뭐 작년 7월 이슈에다가 거래대금 최근에 많이 돌았고 하나의 이제 새만금도 하나의 테마를 이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낙폭이 좀 확대된 이후에 저는 어느 정도 반등의 시발점을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새만금 관련된 이슈가 사실은 6월 28일 날 존재를 하는데요. 저도 그 구간에 눌리게 된다면 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최근 요 며칠 급등이 너무 심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종목이 너무나 빨리 올라가서 매매를 계속 안 하다가 오늘 했었는데요. 그런 미래 이슈가 존재하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런 악재에서 떨어질 때마다 물타기를 한다,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악재가 있는 종목에 이제 고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악재가 발생하는 그 순간 일단은 매도를 하고 보는 게 일반적인 부분이죠. 그래야 피해를 최소한 하고요. 사실은 그런 악재가 발생을 해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비중이 커지고 이런 종목에서 단기 급락을 맞게 된다면 그 순간 계좌는 엄청난 타격을 입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특히 눌림 매매 하시는 분들이 그런 점을 굉장히 주의하고 대비를 하지 않아야 되나,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요. 자, 뭐 반도체 관련해서 오늘 뭐 새롭게 좀 인텍플러스라든지 STI가 좀 올라왔는데 또 어제 강했던 차량용 반도체 매우 강한 모습이라 이런 종목군들도 이따가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백광산업이 좀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 지금 시간 외에서는 이수화학과 이수페타시스가 강세고 레이크 머터리얼즈는 거의 4%까지 갔던 거 일단 토해내고 좀 내려왔다 정도에서 흐름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일단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뭐 이게 딱 근거가 잡히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뭐 하겠다라는 이슈에서 일단 마감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크래프트가 엔비디아의 GPU를 200억치를 공급한다, 유통한다,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라는 이슈가 발생하면서 오늘 상한가가 왔는데 이게 연속이 될지 내일장 좀 봐야 될 것 같다
정도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수를 잠깐 볼게요. 지수를 이제 이게 제가 아침에 보합권에서 우리 회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장 전에 이제 지수에 대한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된다. 우리는 바꿔야 된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거를 하나의 파동으로 놓고 보자고요. 하나, 둘, 셋. 저점을 깨지 않았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은 당연히 이 올라갈 때 첫 번째 저점을 이탈하면 추세가 깨진다기 때문에, 이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 파동의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이 파동의 흐름, 즉 5파는 통상 여기까지만 갈 때도 있고요,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5파는 여기를 간다 라는 게 엘리어트 파동이죠. 엘리어트 파동. 고로 시장은 하나의 힘을 바탕으로 슈팅을 어느 시점에서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여기를 넘어가고 어떻게 되는지만 좀 생각을 하는 게 어떨까. 거기를 넘어가고 하는 게 좀 어떨까. 이거 뭐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요. 자, 오늘 뭐 삼성전자, 오늘도 수급이 아주 좋았습니다. 삼성전자도 어제 외국인이 조금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 바로 또 대량의 수천억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수급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가 지금 엄청 강한 모습이네요. 저점 73,000원부터 벌써 120,000원이기 때문에 극대형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일단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뭐 예단이 안 되는데요. 예단이 안 되는데 아무튼 굉장히 강하다 정도 보면서 흐름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IT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좋았죠. 일단은 TSMC 관련해서 레이저 셀이 어제 상한가를 갔다가 시가부터 아주 강하게 거의 20% 가까이 올랐고, 프로텍도 마찬가지로 프로텍도 아주 강하게 올랐습니다. 일단 두 종목군들 단기적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뭐 단기과열 들어가고 단기과열 지정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리라고 좀 보여집니다. 많이 내려온다면 이 종목군들 지금 시장에 주도주고 대장주기 때문에 눌렸을 때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요. 저도 아마 매수를 들어갈 생각이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자리에서 눌림에서 공략 포인트를 잡을지 보고 있습니다. 오늘 DDR5도 좀 셌는데요. 아비코전자와 TLB 이쪽 주 핵심 종목군들이죠. 그래서 서로 뭐 엎치락 덮치락 하면 좀 올라가는데요. 추세는 아비코전자가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비코전자의 조정 구간을 계속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는 개인적으로 좀 부담이 돼서 좀 매매하기는 좀 어려운데, 뭐 21선이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좀 지켜볼 생각이고, 하나마이크론도 오사트 이 후공정에서는 가장 대장격인 종목입니다. 수급이 유입된 상태에서 오늘 시가를 좀 들고 나서 장중에 좀 조정을 보였는데요. 뭐 저는 원하는 구간에서 오늘 물량을 이제 딱 잡아놔서 일단 좀 끌고 가고 있고요. 오전에 이제 짧게 이런 구간에서 사서 매매를 하고, 여기서 이제 원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 잡아놓은 상태에서 일단 종목을 좀 끌고 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거 잘하면 내일 이렇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을 좀 기대하고 일단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장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이제 제 생각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 흐름, 그러니까 수급이라든지 이 조정의 형태가 상승을 하면서 조정을 받는다라는 거는 추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어제 제가 이제 같이 다 뭐 종목군들은 다 같이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종배 차원에서 좀 들어가서 뭐 여기 이 구간에서 일단은 날리고 종가 무렵에
걸어놓은 거 체결을 시켜놓고 일단은 이 종목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좀 밀리게 된다면 이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자리 언저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 밖에도 이제 뭐 IT 반도체 좋은 종목이 참 많았는데 오늘 조금 올라왔던 게 인텍플러스라는 종목이 바닥권에서 초대량 거래를 좀 터뜨렸습니다. 인텍플러스도 뭐 제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분석이 좀 안 돼서요. 과거에 좀 잘 알던 종목인데 아무튼 의미 있는 구간을 좀 돌파를 해놓고 거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심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STI도 최대 거래가 터졌죠. 최대 거래가 터진 종목군들은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쉬었다 가더라도 다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쉬는 모습 보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2차전지 종목군들 이어서 보면요, 에코프로가 상방 조정 끝에 장 중에는 좀 흐름이 지지부진하다가 오후장에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왔죠. 이 구간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마이너스 200억 정도 매도를 하던 게 이 구간에서 200억을 사고 여기서 추가로 더 샀기 때문에 사실 이 프로그램 매수 물량만 보더라면 마이너스권에서 들어온 물량까지 합치면 80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수량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 마의 구간이죠. 이 구간을 바로 넘기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한번 꺾어주고 옆으로 이렇게 쭉 늘어지는 흐름으로 갈 것인지, 그러니까 늘어진다라는 게 이제 옆으로 조정 보이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보여줄 것인지 지켜보고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를 매매를 하고 싶은데 겁이 나서 저는 좀 못했던 것 같고요. 윗구간이어서 또 이런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게 좀 아쉬웠던 종목인데요. 아무튼 에코프로가 강하다라는 점, 에코프로가 강하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군들 또한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패턴은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난번에 고가를 만들었던 종목군들이 뚫어 올리는 종목군들이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네요. 상방 추세에 있는 종목군들이 주가의 힘이 더 강했구나라고 보여지고요. 상방 추세에 있는 종목군들이 주가의 힘이 훨씬 더 강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엔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속 보유를 하고 있고 코스모 신소재도 매우 센 상태인데요. 이제 단기적으로 매우 셌기 때문에 조정 관점을 좀 봐야 되고, 오늘 2차전지 관련해서는 윤성 FNC 이 종목을 돌파 정도 한 차례 매매를 해서 한 1.5% 정도 그냥 매매를 좀 했던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두 차례 매매를 좀 했습니다. 어제 제가 그 제목 속에 이수 스페셜 케미칼이 정지가 들어가면 종목을 꼭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런 전략을 세우고 좀 매매를 했었는데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좀 없고, 뭐 동시호가 들어가기 전에 좀 샀다가 일단 고가권에서 거의 대부분 물량은 좀 청산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제가 매도를 좀 들어갔는데 여기서 매도 해서 한 3번에 걸쳐 아주 매도를 하고 물량은 한 20% 정도 남은 물량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시간에 살짝 밀려가지고 뭐 아직 플러스권에 들고는 있는데 일단 내일 한번 지켜봐야 되고, 일단 종목군들이 다 높아요. 극강의 모멘텀 구간이기 때문에 종목군들이 매우 높은 구간에 있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 이수화학이 좀 강세인데요. 이수화학도 지금 이 구간이 돌파가 되면서 시세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시가에 추격 매수는 공포에 사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시가에 어떻게 하는지 보고 한번 아마 확인을 좀 해 볼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시가부터 빠르게 쏘고 죽는 모습이어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은 좀 일정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은데 갭이 높아버리면 또 이것도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석경 AT 오늘 제일 좋았던 종목인데 이 단기 과열 지정 예고 아니 투자 경고 지정이었던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붙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투자 경고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 단일가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시간에서 조금 밀렸는데요. 내일 살짝 밀렸다가 뭐 다른 종목군들 가면은 얘도 신고가를 충분히 쳐줄 수 있지 않을까, 시가총액이 낮아서 생각이 들고, 그 밖에 뭐 한농화성이라든지 종목군들, 근데 다 역배열에 있는 종목군들은 사실은 안 건들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은 뭐 레이크라든지 뭐 석경이라든지 이수화학 정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이제 ISC 얘도 음봉을 뚫고 올릴 수 있다라고 말했죠.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런 상승 추세에서 이 음봉은 굉장히 우리가 의심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ISC는 강세 마감을 좀 되었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텔레칩스라든지 칩셋 미디어라든지 시가부터 저는 이렇게 바로 강하게 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시가 갔다 좀 밀렸다가 갈 줄 알았는데 시가부터 강하게 올라와서 매수를 좀 못했던 종목이 됐고요. 일단 신고가 영역이잖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옆으로 기던지 좀 조정을 받고 올라가든지 그런 수준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일정 구간에서는 조정을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부터 메타버스 엑스포가 진행이 되는데요. 뭐 마이너스권이라든지 5일선 뭐 부근에서 오늘 잡아놓고 내일 뭐 이슈가 나왔을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오늘 뭐 대응을 하셨더라면 괜찮지 않았을까 정도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 후반 되면은 이제 정부 정책이 하나 있어요. 금요일 날 XR 시장 선점을 위한 XR 융합 산업 동행 출범이라고 산업부에서 일정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XR 관련된 종목군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은 사실 많이 밀려있는 상태라 그렇게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튀어줄 수 있는 재료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고 보셔도 무방하겠거니 생각이 드네요. 무방하겠거니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이제 시간 외에서 수산주가 좀 강세인데 항상 이런 종목군들은 시가 갭 뜨면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제 뭐 내일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STX라는 종목을 오늘 기사가 나오자마자 좀 매수를 좀 빠르게 해서 한 5%좀 넘게 수익을 실현하고 좀 마감을 했었는데요. 워낙 이 종목은 끼가 좋은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종목 자체가 끼가 매우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니켈, 코발트를 넘어서 리튬까지 좀 붙여놨죠. 그러면 오늘 돌파했던 자리, 뭐 예를 들면 83,000원, 84,000원 이런 구간에 눌리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저는 좀 봐볼 것 같습니다. 또 끼 있는 종목이 또 이상한 곳에 끼를 또 붙여놓고 움직인 거라 그런 끼를 발산하고 있구나 정도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매매를 많이 한 건 아니고요. 뭐 넥스트 칩 오후에 상할 갈 것 같다라는 생각에 상따하려고 들어가긴 했는데 그냥 정확하게 이 박스권 돌파죠. 생각보다 약해서 이것도 뭐 1, 2% 선에서 그냥 끊어버렸고, 그다음 꿈비 올라갈 때 이것도 박스권 돌파 흐름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뭐 적당하게 돌파로 수익으로 실현을 하고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EV 첨단 소재도 사긴 했는데 여기 VI 구간인데요. VI 한호가에서 계속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VI 못 들어가는 거 보고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매매는 뭐 거의 대부분 뭐 일반적으로 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백광산업인데요. 백광산업이 너무 큰 아픔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어찌 보면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고가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순식간에 나버렸기 때문에 엄청난 시장에 피해를 몰고 왔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저는 이걸 좀 매매를 했습니다. 구간마다 좀 끊어먹는 매매를 했는데요. 뭐 이 구간이 여기서 2.5%, 여기에서 반등이 7% 정도 나왔는데 저는 3.3%, 여기서도 한 2% 정도 해가지고 한 3번 정도 매매를 하고 매매는 더 이상 안 했는데, 이런 악재가 있을 경우에는 특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 기준에서는 2시 50분 넘었을 때는 매매를 안 합니다. 네, 2시 50분 넘었을 때는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요. 일단 시간 외에 하한가는 아닌데 많이 밀렸죠. 일봉의 기준에서는 사실 지금 신고가를 만든 구간에서 어찌됐든 신고가를 만든 구간에서 어찌됐든 지지가 좀 나와주는데요. 내일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저는 이 종목을 조금 한번 봐보지는 않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라 어떻게 될지, 혹은 많이 밀리게 된다면 제가 좋아하는 이런 엔벨로프 구간을 본다든지 전략을 세워서 아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도 또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다들 성공 투자 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